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 미씨 답변, 불시 답변을 패러디한 제목이죠. 미인 답변으로 하려다가 일반적으로 그게 젊은 여성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남, 여, 그리고 노소에 대해서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순수하게 뭐 내면적인 거라든지 추상적인 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우리가 미인, 미남, 미녀, 미소년, 미소녀, 미중년, 미노년까지를 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뭐 좀 쉬어가는 코너 비슷하게. 그리고 미, 시, 두시잡변에서 이제 그 했던 것처럼 그 시자가 나와 있는데 잡변, 이거는 이제 자잘하는 것에 대한 뭐 논변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예술 철학, 미학도 아니고 패션만 해도 이론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 뭐 과학적인 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외모에 대한 것은 체계화된 이론 같은 건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체계화된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조금한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자편 결론을 막 하는 거죠. 작은 얘기들,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얘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인간 중심 구성주의 패션 1탄, 2탄은 나 중심 구성주의 패션 이 2탄이었다면은, 패션은 이제 우리가 일단 갖고 태어난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손목 발목에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모, 미인, 미씨, 그 미씨족 할 때 그 미씨가 아니라 불시잡변 할 때처럼 그 이런 씨를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미인이란 뜻이죠. 미인.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미인 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거에 대한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거나 이 절대적 증거를 대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 몇 가지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을 이제 뒷부분에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상적인 미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일단 아니고, 물론 이런 이목구비라든지 체형 이런 것도 이 미학적인 그런 거랑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갔다가 책이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 안 읽혀.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지만 또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는, 진짜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외모에 대해서. 자, 일단은 동서고금에 미인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세요. 한자 문명권에서 미인도가 됐건 미인상이 됐건 뭐 조각이 됐건 그림이 됐건 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같은 한자 문명권만 해도 호리호리한 경우와 좀 이렇게 풍부한 경우, 제가 오늘 표현을 같은 거를 조심스럽게는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DNA의 관점에서까지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섹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 것이고 한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개체 보존과 종족 번식에 유리할 때 우리가 미씨라고 느끼고 미남 미녀라고 느끼고 거기에 심지어는 이제 심지어는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인데 성욕도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도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그림상으로 볼 때 슬렌더 그리고 글래머 이 둘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미인도도 있죠. 지금으로 봤을 땐 미인이 아닌데 싶은. 그리고 이목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이랑은 상당히 다른 기준의 미인도. 제가 예전에는 그 미인 대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국민학교 때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한번 뉴스에 저기 나오는 게 있어요. 사건이 미스 코리아인데 몇 년 됐을 거예요. 몇 년. 미스 코리아가 음주운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꽐라 돼가지고 막 진상 부리고 막 했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이거는 지금 안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참 뭐 잘못됐지. 근데 그 미스 코리아의 외모가 고전적인 한국 그런 거랑 또 서구적인 거랑 뭐 이렇게 같이 섞여서 그런 걸 얘기를 했더라고. 신윤복이 지금 미인도를 그린다면은 본인을 그릴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일단 이목구비 같은 게 달라. 이목구비 같은 게 좀 동양적이야. 눈, 코, 입 이런 게. 그리고 그래서 같은 한자 문명권에서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한자 문명권 이외에 굉장히 많은 문명권에 고대가 아니라 선사시대 사피엔스 시기부터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 달라. 이를테면은 비너스 하면은 이 팔 양쪽 이렇게 두고 고전적인 서양 미녀 사랑의 비너스 빤스 회사에서 옛날에 했던 비너스 모형 상이 비너스 상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이상적인 그거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너스 상 뭐 굳이 따지면 그리스 그거니까는 아프로디테지. 그러나 이제 로마로 넘어와서 비너스가 된 거고. 근데 비너스 상이 빌렌드로프 비너스 상은 많이 풍만해요. 많이. 엄청 많이 풍만해요. 근데 그게 그 시기와 그 지역에서는
그 문화, 역사, 그리고 상황, 처한 상황에서는 미인이었던 거야. 많이 풍만한데.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건 막 이제 다 선사시대가 되는 거지. 메소포타미아 그쪽 계통에서도 비너스상이 있는데, 그 비너스상도 풍만하긴 하는데, 요즘 기준의 글래머예요. 허리랑 골반이랑 이런 비율 같은 게 요즘 기준의 글래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도 딱 떨어지는 하나의 미인상, 미인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끄덕여지죠? 근데 한 지역의 한 사회의 짧은 역사 동안에도 미인상은 변해요. 이를테면 미국도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미인의 체형이 달라져요. 어쩔 때는 슬림한, 또 어쩔 때는 뭐 풍만한 이런 그 체형이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톤도 밝을 때와 짙을 때 이게 다 달라. 같은 비너스의 그림이라고 해도 보티첼리의 그 이제 그 그림은 하얗지, 피부가. 그때는 그때의 미인도, 중세 근대를 그리는 미인도는 피부가 하얗고 풍만해요. 왜? 일을 안 하니까. 그게 미인상인 거야. 경제와 맞물린 그 한 지역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미인들은 굉장히 몸이 풍만하고 피부가 하얗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멜 표류기 이후에도 구한말에 와서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많은 외국 그 인들이 있죠. 뭐 로즈 여사도 있고, 버드 여사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그거에 대해 썼잖아요. 뭐 이 나라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어떤 문화는 굉장히 이상하고, 또 뭐 남자는 키가 크고 힘이 센데 다른 아시아에 비해서, 근데 여자가 너무 조그맣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썼어요. 근데 근데 일본에 대해서 쓴 그걸 보면은 스모 선수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썼어. 뭐냐, 이 근세의 그 아름다운 미녀상이랑 살이 이제 많이 붙고 하면 또 피부도 이렇게 또 밝은 톤이 되고 일부러 선탠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들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 이제 그 프레임 속에 사는 거죠. 어떤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미인을 보는 거란 말이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근데 그런 미인도가 많이 나오던 그 시기에 제가 하나 그 예를 들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밀레 만종. 밀레 만종 미인도인가요? 미인 미남도, 미남 미녀도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어떤 차분한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죠.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실제로는 현대 그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추수감사의 경건한 모습을 표현한 그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애기의 그 관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숙연하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미인도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서민층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선가 우리가 마주쳤잖아요. 그 그림은 만종 뒤에 석양이 있고 뭔진 모르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숙연하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밑에는 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추수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남편, 지금으로 따지면은 모델 포스죠. 쫙 그을리고 근육질의 모델 포스란 말이에요. 여성 슬림하고 그을리고 모델 포스지. 그건 미인도가 아닌데. 왜냐하면 현대에는 다 거의 그 패션쇼에 나오는 이를테면 여성들은 완전 슬림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 귀족들 남성들이 이렇게 푸짐한 그거보다는 거기에서 딱 그 뭐 이렇게 팔뚝 걷어붙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게 미인도야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는. 그리고 피부톤도 지금 기준에서는 피부가 밝으면은 아유 잘 못 사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여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선텐이라든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기준에서 그렇지. 피부톤도 그 기준이랑 뒤바뀌고 체형도 뒤바뀌는 거지. 체형도 막 이렇게 막 두껍고 크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탄탄하고 슬림해야 이제 미남 미녀가 되는 거야 지금은. 근데 현대 내에서도 계속 변화가 있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자료화면이나 아니면은 사춘기 이때쯤부터 봤던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는 거에서 출발해야죠. 뭐 자료화면 상으로 제가 봤을 때 미인, 일단 정윤희 씨가 있어요. 정윤희 씨. 제가 그 정윤희 씨를 그렇게 저기는 모르지만은 자료화면 같은 데 봤을 때 자연 미인이고 굉장히 미인. 그리고 성형수술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죠. 성형수술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성이 사라지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거기 중독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미에 대한 그 추구 이런 걸로 그 개인의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제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인이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커서 좀 놀란 미인 중에 하나는 황신혜 씨가 갑자기 화장품 그 모델로 20살에 나왔는데, 컴퓨터 미인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왔는데, 정윤희 씨와 이목구비와 체형이 사뭇 다르죠. 그리고 뭐 외국이라고 하면 모니카 벨루치를 제가 뭐 좋아했고, 위노나 라이더 모니카 벨루치, 그리고 뭐 키아누 리브스, 또 브래드 피트, 또 외국 얘기 말고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졌죠. 그리고 또 뭐 현대로 오면 또 김태희, 김희선, 뭐 전지현 그렇게 있겠죠. 그분들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 밑에는 제가 잘 몰라요. 얼굴 구별도 그렇게 잘 못하고, 뭐 화면에서 지나가면서 본 그 얼굴은 기억은 하겠지만은 또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뭐 예쁘다고 막 설레고 막 그게 덜하잖아요. 황신혜 이렇게 봤을 때처럼, 정윤희 씨 봤을 때 같은 그런 마음 아니면. 또 남자라고 하면은 노주현, 뭐 한진희 씨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는 최수종, 정보석이 있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최수종 씨가 인기가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보석 씨가 조각 같다 이런 평도 있었지만은, 정보석 씨가 직접 얘기하기를 밖에 나갔을 때 이 최수종 씨는 와 하는 그 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정보석 씨는 이렇게 하면은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식이었대. 근데 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짧은 몇십 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 중년이 됐을 때 정보석 씨가
진짜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이제 더 많이 듣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석 씨하고 최수종 씨하고 둘 다 잘생겼죠. 그리고 정윤희 씨하고 황진혜 씨하고 둘 다 예쁘죠. 그러나 변화가 좀 느껴지죠. 미의 기준에.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장동건, 정우성 이런 그 나오고 그 뒤에는 제가 이제 뭐 잘 모르지만 뭐 조인성이라든지 뭐 송중기라든지 제가 그 이후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분명히 뭔가 조금씩 바뀌긴 했어. 이 짧은 기간에도 한 지역에도. 근데 그러면은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나열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미인 미남에 대한 그 생각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다르기도 하고 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강국이죠. 강국이야. 근데 저번 세기에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어, 이제 제 친구들이 막 CC가 되고 막 하면은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성형수술을 되게 많이 눈하고 코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별로 없었어요. 저번 세기에는. 근데 여학생들은 제가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도 되게 많이 하고 여성도 많이 하고 강국이죠. 근데 또 다른 강국이 있어요. 중국일까? 일본일까? 조금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 있는데 맞춰보세요. 브라질. 브라질도 성형수술의 강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얼굴이 잘났 뭐 그냥 소박한 의미에서 잘났건 못났건 얼굴을 거의 안 하고 몸을 해요. 가슴하고 엉덩이를. 그 성형 강국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몸을 많이 봐. 남자건 여자건 몸을 되게 많이 보는 또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이란 이쪽도 성형수술을 꽤 하는데 거긴 또 어떠냐? 어, 자, 재밌는 얘기인데 거기는 코를 높은 코를 조금 깎는 수술을 해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입장에서 좀 이상하죠. 우리 정윤희 씨나 또 이 우리 때 청소년기에 인기가 많았던 최수종 씨 헤어스타일을 따라서 우리 다 제 친구들이랑 무스랑 스프레이로 딱 그렇게 고정해가지고 서울 뚝배기 나오고 그럴 때 인기 짱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그 똑같은 머리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 끝부분이 되니까 제가 체형이랑 이목구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최수종 씨하고는. 그래가지고 정구석 씨 쪽으로 한번 가야겠다. 뭔가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보석 씨라나 황신혜 씨는 코가 높죠. 콧대 자체가 코 이 뼈 자체가 높죠. 그리고 이목구비도 좀 날카롭고 두 분은 정윤 씨나 최수종 씨는 오똑하긴 하지만은 우뚝이 아니라 오똑이고 이목구비도 동글동글하면서 예쁘고 잘생겼죠. 미인이죠. 미남이죠.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현대는 어떤 줄 아세요? 현대는 복잡할 거 없어.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형외과에 있는 그 광고 그림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코를 마치 이란에서 그런 것처럼 코가 우뚝이 아니라 오똑 정도로 이렇게 버선코 오똑 정도로 이게 그 트렌드들이 그 시기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현대에는 이렇게 되고 눈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뭐 큰 그 쌍꺼풀이라든지 아니면 겉쌍 이제 속쌍꺼풀 겉쌍꺼풀 할 때 겉쌍꺼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전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동양적인 그 정도 그 라인 그리고 이런 턱이라든지 또 몸 수술도 이제는 많이 하고 남자들도 수술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도 강국이지. 근데 이란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콧대가 이란, 아이란, 독일, 아리아족 이게 또 인도의 아리아족 다 똑같은 쉽게 말해서 백인 계통, 우리 같은 황인 계통 그리고 흑인 계통이 있는데 그 셋 쪽에 각각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남자라서 그 여자에 대한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키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나와 있고 또 여러 설들이 있을 뿐 이거는 잡설들이기 때문에 잡설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잘자잘한 체계화되거나 일어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자신 주장의 근거로 이제 쓰는데 이 보통 외국 전체적으로 남자를 볼 때 이게 다 결국은 종족 번식이랑 또 개체 유지하고 서식지 경쟁하고 이런데 유리한 외모상 봤을 때 유리할 것 같다. 이러면 일단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골반, 엉덩이 이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몸을 볼 때. 그리고 뭐 얼굴을 볼 때도 이를테면은 서양 쪽 사람이라면 콧대 자체가 원래 좀 높아. 동양 쪽 사람이라면 원래 순수 혈통은 콧대 자체가 높진 않아. 오똑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흑인 계통이라면은 콧대나 이 넓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죠. 근데 거기 내에서 또 미남 미녀들이 있어. 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밀렌도르프가 됐건 아니면 그냥 그리스가 됐건 아니면은 지금 그 런어웨이 하는 모델들이 됐건 말랐건 푸짐하건 사실 허리와 골반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한 걸 따르긴 따러 거기에서 성적 매력을 느껴. 그리고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 코하고 어깨하고 엉덩이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통계상으로 뭐 어쨌든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쨌든 서식지 경쟁을 하고 또 종족 번식을 하는데 뭔가 유리한 그 생물학적인 인자들 그 싸워 나가고 쟁취하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하는데 유리한 그 인자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건 있어. 예. 실제로 이 그 우리가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섹시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 서구적인 마스크가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영향 받으면서 미인의 기준 이런 게 조금씩 바뀌었지만은 사실은 완전 서구적인 마스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못해요. 이를테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형수술을 할 때도 이란 같은 경우에 왜
동양적으로 코 수술을 하느냐 이거를 했을 때 여러 그 얘기들이 있지만 한설 중에 하나는 한류 때문이라고도 하거든요. 한류에 보면은 뭔가 균형이 잘 잡힌 사람들인데 콧대가 아리아계통이랑 다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정보석 씨가 됐건 아니면 황신혜 씨가 됐건 콧대가 딱 원래 뼈 자체가 이렇게 딱 높은 사람들은 어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니거든요. 어 분명히 제가 황신혜 씨를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맨날 그 학교로 막 남학생들이 찾아왔대요. 한 번이라도 얼굴 구경하려고.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깜짝 놀래요. 아 무슨 외국의 그 배우 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또 바뀌는 거야. 동양적인 어 데는 우리가 더 익숙하고 긍정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콧대 높이는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뚝이 아니라 오똑 정도, 버선코, 오똑 정도. 그냥 지하철의 광고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도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서구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동양적이면서 이제 그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그 황신혜 씨나 정부석 씨는 눈이 일단 길게 쫙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서구에 좀 날카로운 그런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도 이 입이 크고 근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할 때 입술도 이렇게 그리고 눈도 코도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도 중요해. 요 사이도 어 넓지 않게 이렇게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가 세련된 곳에서 자꾸 보는 사람들이 미인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동양 사람의 코, 동양의 예쁜 코, 오똑한 코로 성형을 엄청 많이 하는 나라고. 자, 이제 볼게요. 이제 뭐 제 얘기 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저는 이게 성형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일단 20살 그건 엄마 아빠를 탓하거나 감사해야 될 것이고 마흔 넘어가면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게 바깥으로 나온 인상 같은 거는 분명히 또 외모잖아요.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도 자신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체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제 친구들 보면 20살 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가 엄청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동양,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코의 높이나 눈의 형태와 이 크기나 입술의 모습이나 크기, 얼굴형, 여러 가지 체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연중에 동양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는 거야. 우리 2000년 전 할아버지가 마초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마등 마초. 근데 마등을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마초는 되게 잘생겼다고 했거든. 왜냐면은 마초는 이제 거기 혼혈지대니까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이쪽이 다 혼혈지대가 많잖아요. 지금도 돌궐족 출신인데 다 우리가 볼 때는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 서양 사람처럼. 근데 마등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마 콧대가 아리아인처럼 높았을 거야. 근데 마초는 버선코 모양의 코였거나 높아도 심하지 않게 높고 콧볼이 좁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골격이 뭐 좋았겠지만은 허리도 가늘었다고 하고, 그-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윤희 씨가 됐건 황신혜 씨가 됐건 아니면은 최수종 씨가 됐건, 아니 젊은 사람들 얘기가 너무 안 나와서 좀 젊은 분들 재미없겠네. 지금 젊은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케이팝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서구적이면서도 다 동양적이야.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인 아기자기함이 있어. 그게 잘생긴 거야, 동양에서는. 그리고 이를테면은 서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어 뭐라고 합니까, 골격이 또릿또릿 조각같이 막 이렇게 더 오똑하고, 오똑이 아니라 우뚝하고 더 깎아지른 듯하고, 걔네들은 더 키도 더 크고, 또 흑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골상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니까는 거기에 맞지만은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뭐 대칭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놓여 있는 위치의 균형감이라든지, 그리고 체형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한다. 즉 슬림하건 아니면은 좀 크건, 이렇게 키가 됐건 뭐 몸이 됐건 크건, 혹은 톤이 밝건 짙건,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이, 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서구적인 미남 미녀 민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완전히 너무 서구적으로 조각 같은 그런 얼굴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렇게 호감스럽지 않단 말이죠. 왔다 갔다 조금씩 하긴 하지만, 정보석 씨에 대한 평가, 이순재 씨가 처음 보고 야 무슨 사극을 하는데 외국 사람처럼 저렇게 코가 이렇게 크고 눈이 쫙 이렇게 날카롭게 찢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냐, 키도 크고 그랬대. 근데 이 중년이 되고 나서 정보석 씨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꽃중년, 잘생겼다, 조각 같다. 근데 늘 바뀌는 거야. 늘 바뀌지만은 공통적으로는 피부톤이 밝던 짙던, 피부톤이 탄력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어디가 뭐 크건 뭐 작건 가늘건, 신윤복의 미인도라고 하면 눈이 좀 가늘고 길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코도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그렇게 돼야 이제 미인도가 되겠지. 그러나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얼마나 건강한 그 피부 톤을 가지고 있고, 또 풍채가 좋건 아니면은 슬림하건, 골격이 주는 그 아름다움, 기능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종족 번식에, 그러니까 이 모델들, 날씬한 모델들이 굴곡 다 있어요. 굴곡이 다 있다고. 밀렌도로프의 비너스상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 톤이 됐건 몸의 구조가 됐건 단 하나의 기준은 없다. 각 문화권마다 그 사람들에 맞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비례, 그리고 기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형태,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인간이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미씨 답변, 불씨 답변을 이제 패러디한 그냥 순수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붙여야지. 외모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살면서 맺는 인간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진행될 때 처음에 좀 중요할 수 있죠. 첫인상 같은 거. 근데 진행되면서는 거의 외모는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 다양한 그 우리가 만나는 관계 중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이 내면보다 더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모 자체로도 한번 남겨보고 싶다. 그래서 답변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